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와 도박, 그 경계선이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단 몇 분 만에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을 벌 수도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죠. 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뉴욕에 사는 25살 로스쿨 학생 마헤시 사하입니다. 그의 목표는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해요. 그냥 돈을 불리는 것. 하지만 그가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친구가 얼마로 시작했냐면요. 단돈 128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 될까요? 이 돈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변동성이 아주 큰 주식에 방향에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게 90분도 채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냥 지하철 타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거래를 끝내고 현금화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였냐고요? 무려 84%. 정말 엄청나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마해 씨 같은 사례는요, 요즘 정말 흔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증권사 앱이 점점 더 가상의 카지노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카지노가 된 거죠.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건 바로 새롭게 등장한 초고속 금융 상품들입니다. 아주 큰 돈을 걸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게끔 설계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로데이 옵션 같은 거요. 이건 만기가 하루도 안 남아서 진짜 몇 분 만에 가치가 수천 %씩 널뛰기를 합니다. 또 NFL 경기 결과나 물가 데이터 같은 정말 모든 것에 돈을 걸 수 있는 이벤트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이 레버리지 ETF 하나만 봐도 자산 규모가 무려 6배나 뛰어서 240억 달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만큼 당연히 대가도 따릅니다. 진짜 카지노처럼 이것저것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고 시간은 짧으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기술들은 최신이지만 이런 식의 투기 패턴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순환은 계속 반복됐어요. 새로운 기술이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 그제서야 규제가 뒤따르는 시기죠. 1800년대 후반에는 주식 없이 시세에만 베팅하는 버킷숍이 있었고요. 90년대엔 닷컴 버블, 2008년엔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 앱이 초고속 투기를 아예 제도화시켜버린 시대인 겁니다. 그럼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 카지노가 그냥 증권거래소 근처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나 기업들까지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부터가 도박인지 그 경계선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의 정석이 있죠. 워런 버핏처럼요. 좋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 모멘텀과 분위기만 보고 초고속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의 세계요. 심지어 어떤 법학 교수는 이걸 공식으로 정의해보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거래를 하는 주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정말 경제적인 가치, 이익을 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스릴과 재미, M 때문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런 논쟁은 지금 법정에서도 그리고 기업들 내부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은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상품을 막으려고 하는데 관련 플랫폼들은 또 소송을 걸고요. 한편에선 뱅가드 같은 아주 큰 투자 회사들이 아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우리 고객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제로데이 옵션이나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 코니코바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가 순전히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건 사실 환상에 가깝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의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무작위적인 시장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건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카너먼은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이 무작위성에 속아서 우연히 나타난 패턴을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전문가들조차도 운과 실력을 구분하기 힘든데 스마트폰 앱을 쓰는 평범한 개인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개인의 탓일까요? 아니면 투자를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플랫폼의 탓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환경을 허용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블록미디어 JJ 크립토 라이브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